저는 지난달 새벽 3시 응급실 침대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52년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평생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제가 갑자기 죽음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내일 아침을 못 본다면, 만약 이것이 제 마지막 밤이라면, 그 순간 지금까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돈 때문에 밤새 고민했던 일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전전긍긍했던 시간들, 체면 때문에 가족들과 다퉜던 순간들, 승진하지 못해 속상해했던 기억들, 집이 작다고 불만스러워했던 날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정작 소중한 건 제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쳤던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맛있게 먹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것, 건강한 몸으로 걸어 다니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기적이었던 겁니다. 그제야 제가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았는지 보였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은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저처럼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알고 실천한다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5가지 소중한 깨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안다면 여러분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범한 일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법과 한정된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사는 비결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렇게 바뀝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감사하게 되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되며,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느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시면 매주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지혜와 건강한 마음가짐을 위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할 때는 절대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별것 아닌 일에도 화를 많이 냈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속이 끓었고, 자식들이 제 말을 안 들으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깎일까봐 허세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회사에서 후배가 저보다 먼저 승진하면 질투했고, 친구가 좋은 차를 사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하루 종일 누워있을 때 목이 너무 말라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작은 스펀지에 물을 묻혀 제 입에 발라주었는데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한 방울의 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 전에는 물을 마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목이 마르면 냉장고를 열어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때로는 물맛이 밍밍하다며 탄산음료나 커피를 찾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물 한 방울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매일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 알았습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에 짜증을 내며 일어났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 밥맛이 없다며
투덜댔던 식사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그제야 보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절대 몰랐던 단순한 진실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하루가 기적이라는 것을요. 며칠 후 집으로 돌아와서 첫 식사를 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아내가 끓여준 소고기 미역국을 한 숟갈 떠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역국이 왜 이렇게 싱겁냐며 불평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 부드러운 미역의 식감, 고소한 소고기의 맛. 모든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앉을 수 있게 되고 일주일 후에는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두 감동이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몸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작은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모금의 물을 마실 때도, 첫 숟가락의 밥을 입에 넣을 때도 그 순간을 천천히 음미합니다. 이런 작은 감사가 제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분들을 보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보다 훨씬 심한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더군요. 한 분은 말기 암 환자셨는데도 매일 아침 병실 창가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에 참된 의미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둘째, 인생의 끝을 생각하니 사람들이 달리 보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은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랬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모두 잠들고 병동이 조용해지면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인생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겼는지를요.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차려주던 아내, 바쁘다며 자주 안부 전화를 받지 못했던 어머니, 제 잔소리에 지쳐 연락이 뜸해진 자식들, 술자리에서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던 친구들.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그들의 존재를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겁니다. 첫 면회 날 아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왜 이렇게 늦게 왔나 하며 투덜댔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냥 거기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제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손길에서 지금까지 받았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면회를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요즘 일은 잘 되냐, 돈은 충분히 버냐 하며 잔소리부터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볼 수 있다는 것, 아들이 건강하게 저를 보러 와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딸이 왔을 때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시집간 딸이 남편과 아이들을 집에 두고 병원에 와서 밤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시죠? 라고 묻는 딸의 목소리에서 어린 시절 저에게 매달리며 아빠를 연발하던 그 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동안 시집살이가 힘들다며 자주 우는 딸을 보며 왜 그렇게 약하게 키웠나 싶었는데 정작 아픈 아버지를 돌보는 딸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나니 모든 만남이 소중해졌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이웃들도, 병원에서 만난 간병인 아주머니도, 심지어 택시 기사님도 모두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모든 사람과의 만남이 특별해졌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사람이 혼자서는 못 살아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셋째, 하루를 사는 법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분노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창밖을 바라보며 하늘을 봅니다. 구름의 모양을, 새들의 지저귀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이런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뭔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거 보고 있을 시간에 차라리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 알겠더군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는 것이라는 거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 얼마나 아까웠는지 느꼈습니다. 과거의 저는 항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여행을 다녀야지.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서 부부끼리 시간을 보내야지. 몸이 불편해지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지. 돈을 좀 더 모으고 나서 취미 생활을 해야지. 항상 나중에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오늘 하루를 제 인생 전체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내에게 고마워라고 말합니다. 별것 아닌 말 같지만 아내의 표정이 환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그전에는 부끄러워서 못했던 말인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며 당황하던 아내도 이제는 미소를 지으며 나도 고마워라고 답합니다. 점심때는 아내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합니다. 그전에는 시간이 아깝다, TV 볼 시간도 없는데 무슨 산책이냐며 거부했던 일인데 지금은 제가 먼저 산책할까? 라고 제안합니다. 길에서 만나는 동네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들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은 산책 중에 동네 할머니가 요즘 자주 보네요. 몸이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전 같으면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빨리 지나갔을 텐데 그날은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가 키우시는 화분 이야기, 손자들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작은 대화들이 하루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저녁에는 자식들에게 안부 전화를 합니다. 그전에는 공부는 하냐, 직장 생활은 어떠냐, 돈 관리는 잘하냐며 걱정과 잔소리부터 늘어놓았는데 이제는 그냥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다. 건강하게 지내라. 아빠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제게도 자식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아빠도 건강하세요라며 따뜻하게 응답합니다. 밤에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 행복했던 순간들을 적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쓸 게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써보니 하루에도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았나 싶습니다.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했던 햇볕, 웃으며 나눈 대화, 건강하게 걸을 수 있었던 것,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침대. 작은 것들이지만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그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아이들이 시끄럽게 굴면 조용히 좀 해라. 할아버지가 TV 보고 있잖아며 짜증을 냈는데 이제는 그 시끄러운 소리조차 음악처럼 들립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 제잘거리는 목소리, 뛰어다니는 발소리까지도 모두 생명력 넘치는 소중한 소리들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다 보니 시간의 흐름도 달리 느껴집니다. 그전에는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하루가 길고 충만합니다.
매 순간에 집중하고 감사하며 사니까 시간도 더 풍요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스문의 시간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습니다. 넷째, 미련과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아직 못 해본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들, 배우고 싶었던 것들, 이루고 싶었던 꿈들, 사업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싶었던 욕심들.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는 더욱 그런 후회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왜 젊을 때 더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 왜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했을까? 왜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왜 더 공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아쉬워하고 후회해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놓쳤다고 생각했던 것들 대신 제가 이미 경험한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할 때의 감동,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벅찬 기분, 학교에 입학할 때의 뿌듯함, 졸업할 때의 감격,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자랑스러움. 그 모든 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힘들 때 가족들의 사랑을 받았고, 좋은 친구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그것들조차 지금 생각해보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경제적으로 힘들 때 아내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꿈을 이야기하던 시간들. 아이들을 키우느라 밤잠을 설치면서도 행복했던 날들. 사업이 어려워 고민하던 시절에도 가족들이 힘이 되어 주었던 기억들. 친구들과 함께 술 한잔하며 서로를 위로했던 밤들까지도 모두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었습니다. 아프긴 했지만 좋은 의료진을 만나 치료받을 수 있었고, 가족들의 돌봄을 받으며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덕분에 큰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고, 직장에서도 배려해 주어 안심하고 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못 해본 것들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이미 경험한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더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더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더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한탄,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욕심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전에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멋진 옷을 원했는데 지금은 건강한 몸, 평온한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되니 오히려 더 행복해졌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 마음도 편하고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미련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오늘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만약에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평안한지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그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무거운 것을 들면 허리가 아프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것들이 속상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제 모습과 비교하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며 우울해하곤 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난 주름과 휘어진 머리카락을 보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몸의 변화도 마음의 변화도 모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무잎이 봄에 새싹을 틔우고, 여름에 푸르게 자라고, 가을에 아름답게 물들고, 겨울에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말입니다. 젊을 때는 젊을 때의 아름다움이 있었고, 지금은 지금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패기와 열정이 있었다면, 지금은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빠르게 달려갔다면, 지금은 천천히 음미하며 걸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성취에 목말랐다면, 지금은 평온함의 소중함을 압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급했다면, 지금은 여유를 즐길 줄 압니다. 무엇보다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죽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무서웠는데, 이제는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이 피었다 지고 해가 떴다 지는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떠나는 것도 우리의 삶이 그런 자연의 흐름 속에 있는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 때마다 더 깊어지는 삶의 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인생의 각 단계마다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봄에는 봄의 아름다움이, 가을에는 가을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요. 60대가 된 지금 저는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젊을 때는 늘 무언가에 쫓기며 살았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남들과 경쟁하느라 바빴는데 지금은 나만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미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지금은 현재를 즐길 줄 압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사람은 결국 살 만큼만 산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을 헛되이 보내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과 감사는 무한합니다. 아프기 전에 삶의 귀함을 느끼고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하루를 인생의 전부라 여기며 살고 미련을 놓고 변화를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는 것. 이 5가지를 체득한 후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삶을 더 깊게 만드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건강할 때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을 선물처럼 받아들이십시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며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작은 일상의 기쁨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 행복하고 후회 없는 삶의 비밀입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랑과 감사와 기쁨은 무한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런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